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수업 자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어느 논문을 나온 거라서 난이도가 높은데,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연결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강의 느낌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글을 볼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전체주의.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회, 특히 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 사상인데, 자, 전체주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규정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정부의 권위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정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일기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제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제 국가를 건설하면서 이제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 파시즘에서 설명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자,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전체주의는 이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즘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일본의 군국주의라던가 그 이후에 여러 제3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주의적 입장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목표인 거죠. 그 국가의 목표는 산업화가 될 수도 있고 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자원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희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희생은 신성시대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걸 보냈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막 미국 배에 막 충돌하고. 자, 그럴 때 설사 개인이 죽더라도 그걸 통해서 국가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자,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 전체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국가의 목표, 어떤 공식적인 입장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입장들은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획일성이 중심이 되죠. 자, 그리고 나와는 다른 입장, 이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이 배제하는 어떤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대규모의 조직화된 폭력을 정당화하죠. 그래서 학살 같은 것들이 정당화됩니다.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학살이 벌어지죠.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 이외에 당시 많은 학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학살들이 벌어져요. 그런 학살들이 정당화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국가의 올바른 목표라는 미명하에,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20세기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개념 파악해 주고요. 자, 이제 실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논술 문제. 자, 제시문 가나다에 나타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나다에 나오는 집단의 특성을 개념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부 사례거든요. 전부 사례이기 때문에 개념화해 줘야 되는데 그 개념들을 우리가 배운 요 키워드들을 참고해서 그 개념들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시문에 내가 써야 되는 개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추상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도움 되라고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괴벨스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자,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이 독일 나치의 이제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괴벨스가 지금 민족 활동의 날 준비를 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총통이 히틀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엄청나게 거대한 행사죠. 엄청나게 거대한 행사고 그 거대한 행사에서
대형 깃발로 장식된 무대가 있고요. 격렬한 연설이 이루어지고 선덕가요가 불려지고 극적인 조명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 동원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자,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여기서는 모두가 뭉쳐 있었다. 우리가 형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었다.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거대한 전체가 된 거죠. 자, 결국 여기서 대중은 이러한 굉장히 일종의 쇼죠. 이런 쇼 속에서 감정이 고조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빛나게 등장하는 그 총통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 겁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의 대중, 여기서 집단, 여기서는 지금 집단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집단은 열광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져서 하나가 된 그러한 대중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개념화하면은 결국 이것은 일종의 선동장치죠. 선동장치고 이 선동장치, 이런 정치 선동가에 의해서 괴벨스라는 정치 선동가에 의해서 연출된 집회에 미혹된 도취된 군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적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제의가 전체주의적인 제의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제의 속에서 개인의 독립성, 개체의 독립성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공동체, 전체주의적 집단 이렇게 개념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쓸 수 있죠. 또는 이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적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총통이 중심이 되고 그 총통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전체주의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지금 사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개념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나 봅니다. 나. 자, 나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자, 여러분들 이것 꼭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전에 조장훈 선생님한테 배웠던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제시문 독해를 그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